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청 관할 읍동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난 후 팽성읍장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팽성읍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럼 증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지원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승인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실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7일 팽성읍장 유종복. 네, 고맙습니다. 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서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에 앞서 본청관할 읍동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종복 팽성읍장입니다. 이병수 신평동장입니다. 정용삼 원평동장입니다. 김보경 통복동장입니다. 이현준 비전 1동장입니다. 임상성 비전 2동장입니다. 최원종 세교동장입니다. 정하종 용의동장입니다. 이정석 동삭동장입니다. 남부권역읍동의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감사자료 책자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 드리고 특색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팽성읍 소관입니다. 팽성읍에서는 지역 문화자산을 활용한 역사문화특구 조성을 위하여 객사 주변 정비 및 마을 정원 사업과 역사 마을 조성 토론회 개최 등 민관이 협력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팽성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이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고 지역 주민과의 정서적 유대감 형성으로 따뜻한 이웃사회 구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 신평동 소관입니다. 신평동에서는 주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행자의 시인성을 높이는 가방 부착용 옐로우 카드를 관내 초등학생에게 배부하는 교통안전 옐로우 카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힐링 원예 수업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이 우울감, 무력감을 해소하고 사회관계망 구축 및 건전한 여가 활동의 기회 제공으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화련 외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1쪽 원평동 소관입니다. 원평동에서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차상위 계층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주민과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색사업으로는 지역 주민이 자발적 참여로 식재료 또는 생필품 등을 공용 냉장고에 기탁하여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나눔을 제공하는 나눔 냉장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통복동 소관입니다. 통복동에서는 관내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임용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대신 구입하여 전달하는 사랑의 장보기 사업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복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모범 시민을 대상으로 자긍심 부여 및 모범 사례 홍보를 위해 모범 시민 인증 스티커 제작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비전 1동 소관입니다. 비전 1동에서는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하여 비전 9길 일원의 문전 배출제를 시행하여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는 딩동댕 백권 노래자랑을 개최하여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화합회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하여 홀로 계신 어르신들에게 생신상 배달과 계절김치 담그기 사업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1쪽 비전 2동 소관입니다. 비전 2동은 읍면동장 주민 추천제 예산 사업으로 비전 2동 스마트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일 평균 500여 명에 달하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민원인과 지역 주민에게 일상 속 문화생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을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여 집정리와 청소, 소독 등 주거환경 개선과 필요한 물품 및 먹거리를 지원하였으며 문화생활 기회가 적은 취약계층 아동과 어르신들께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0쪽 세교동 소관입니다. 세교동에서는 취약계층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행복미장원을 운영하고 손쉽게 조리할 수 있는 밀키트를 지원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제동 일대의 환경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세교동 투게더 그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민관 합동 자원봉사자가 매월 2회 4개 권역을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깨끗한 세교동, 깨끗한 평택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1쪽 용의동 소관입니다. 주민들이 생활 속 쓰레기를 자발적으로 줍는 우리 동네 쓰레기 담기 운동인 쓰담 운동을 지난해에 주민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에 힘입어 올해에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의동 9개 단체가 월 1회 이상 릴레이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관내 청소년과 자원봉사 나눔센터가 함께하는 청소년 쓰담 활동과 평택대학교 학생 및 마을 주민들이 함께하는 산책하며 쓰담 활동도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쓰담 운동을 발굴하여 깨끗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2쪽 동삭동 소관입니다. 동삭동에서는 22년 연말연시를 맞아 동삭동 9개 단체 연합회 주관으로 동삭동 주민에게 다양한 기부를 받아 기부받은 물품으로 트리를 제작하였으며 이를 관내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566명에게 전달하여 희망과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동삭동을 조성하였습니다. 더불어 동서울기에 강설시 통학길 등하교 아이들의 미끄러짐과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 9개 단체와 연합하여 동절기 제설 작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통학길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청 관할 읍 등의 특색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예,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팽성읍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6일에 미군 소속 F-16 전투기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좀 인명 피해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역민들이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K55가 주둔해 있는 신장동을 지역구로 둔 의원이고 주한미군기지 주둔 지역 등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조례를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추락 사고 시점부터 현재까지 지역 주민들의 그 피해에 대한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과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지역 주민의 솔직한 마음을 이제 읍장님을 통해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팽성업장의 정보입니다. 지난 F-16 전투기가 이제 K-55 훈련 이로 인해서 노아리에 떨어졌습니다. 정확히 노아리 5월 6일 정확히 9시 14분에 떨어졌습니다. 그날이 이제 토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떨어지고 나서 저희 직원이 이제 일단은 먼저 갔다 온 상태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미군 측에서 그 논주위 저희가 대략 면적으로는 한 4만 8천 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로는 한 36명이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파악한 결과. 근데 이제 주민들이 이제 답답해했던 거는 이제 시의 물론 안전총괄과가 전체적으로 사회재난팀이 나와서 총괄 지도를 했는데 이제 보상 문제하고 농사 짓는 이런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시에서도 뭐
그 보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제다 이렇게 말을 못하고, 왜냐하면 이제 보상 자체가 여기서 주는 게 아니라 수원 고검 보상협의회에서 주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도 현재 이제 진행 중으로 알고 있고, 여태까지는 이제 시에서는 이제 거기에 오염 문제라든가 이런 걸 해서 생태하천과에서 환경보건소에도 갖다 주고, 그리고 이달 13일 날 이제 4시에 마을회관 노아일리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을 모여놓고 그 보상협의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관련과,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장, 그다음에 생태하천과, 그다음에 팽성읍, 그다음에 한미교육과로 해서 그거에 대한 의논을 구체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게 좀 답답한 거로 이제 여기고, 빨리 보상이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그 보상이 적어도 이제 알아본 결과 뭐 좀 시간이 6개월에서 12월 정도 걸린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 그런 말을 들어서 요번에 회의를 한다 해도 이제 주민들이 듣고자 하는 정확한 의견은 못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한미협력과에서도 노력은 하는데 이제 미군 측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A는 A다 B다 이렇게 좀 못하지만 시나 읍에서 관련과에서는 열심히 같이 협조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피해 주민들은 좀 많이 안타까운 예, 예. 심정이실 텐데 예, 예. 피해 주민들은 이 사건을 접하면서 네. 좀 그 어떤 감정을 좀 표현하신 게 좀 있을까요? 피해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논 같은 데는 지금 풀이 나고 있습니다. 풀이 나고 있는데 이제 바로 이제 농사를 안 지더라도 이거를 이제 갈아야 되냐 마냐가 그런 문제점을 해서 시에서는 일단은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항공도면을 찍고 나서 가는 거로 해놓고, 왜냐하면 혹시 풀이 나서 내년도에 농사에 지장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보상 문제가 제일 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저희가 보상 서류를 보니까 자세하게 쓰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신적 피해도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 쓰는 게 좀 난해해서 그 지금 시에서도 그런 쓰는 거에 대해서 여러모로 지금 신경을 쓰고 있어서 13일 아마 그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그 수원 배상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좀 오랜 시간 동안 논의가 돼야 되는 거고, 뭐 길면 한 1년 6개월 정도 좀 시간이 6개월 이상 예, 걸릴 거로. 걸리는 거로 알고 있고, 보상에 대한 서류 작성도 좀 까다로운 부분이 좀 있네요. 예, 있는데 이 기본적인 거는 다 파악이 됐는데 이제 그 산출 기초나 이런 거는 지금 파악은 하고 있어요. 근데 농협에서 뭐 작년에 그 추고 수매한다든가 이런 거는 다 줬는데 이제 수원 고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를 지금 그걸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안 나와서 시에서도 좀 답답하고 여러모로 좀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같이. 그리고 안전총괄과 생태학천과 사회재난팀, 예. 한미국제교육과 예, 예. 또 저 팽성읍. 예, 팽성읍 또 뭐 교통 관련해서도 또 여러 부서가 함께 모여서 TF를 구성을 해야 되는 좀 복합적인 문제를 TF는 구성돼 있습니다. 예, TF를 구성해서 좀 복합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기간도 보상까지는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예.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이 TF를 그 종료되는 시점까지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이렇게 좀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지만 또 언제 이런 일이 또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도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 행정자치국장님도 계시지만 좀 적극적으로 피해 지역과 주민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끝으로 한 가지 고마운 점은 바로 대중교통과에서도 이제 버스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한 이틀 정도 고생 좀 하고 바로 조치했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네, 각저 읍면동에서 그 최일선에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동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그냥 궁금한 것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팽성읍에 보면은 47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현황을 보면 농민 기본소득 마을위원회가 참석 인원이 82 위원수가 82명이라 되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예, 그게 마을별로가 있고요. 농지 12년이가 있으니까 마을별 리별로다가 해당되는 데다 한 명씩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당도 줍니다. 네. 그걸 통과된 다음에 이제 팽성읍 농지 심의위원회까지 통과되는 겁니다. 저희가 73개 불악에다가 그 농업하고 위원들하고 같이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아, 예, 칠성계 불악의 예, 예. 위원들이 각- 다 계시고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10분은 이제 팽성읍 농지위원회 돼 있습니다. 팽성읍 네. 위원회가 있고 예. 예. 다른 데는 이렇게 표기가 안 돼 있어가지고 저희 좀 차이가 많이 나게 됐어요. 저희가 불악별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보면은 이 그 용역에 보면 지금 그뭐 동절기 이면도로 제설 작업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금액이 다 동별로 다 똑같아요. 이게 날짜로 계산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신평동도 그렇고 뭐 다 금액이 똑같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팽성읍이 제일 이제 제설량이 많습니다. 구간이 저희가 15톤 트럭 2대하고 1톤 트럭 2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지방도도 있고 시도 있고 그다음에 마을 도로가 있어서 그 금액이 조금은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한꺼번에 날짜 기간 중에 이제 만약에 12월이면 1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1톤 트럭이 좀 부족해서 추가로다가 한 대를 더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석근 전진기지 제설 장비 예, 뭐 용역해 가지고 마을이 크다 보니까 석군 전진기지에 아, 저희가 마을이 서 예. 거기를 전진기지로 해가지고 예, 거기서 예. 이제 저희가 차량들 그 저기 하고 하나 보네. 이 면적으로는 포승 다음에 2입니다. 56.7km 정도 됐다 보니까 네. 그 또 추가 질문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그 연말에 40 며칠 잡혀 있고 연초에 계약을 또 하게 되면 74일. 근데 1톤하고 15톤 네. 이렇게 돼 있는데 가격이 이제 그 질문이시기도 합니다. 최재형 의원님이. 예를 들면 뭐 1,500만 원이면 거의 비슷하게 1,500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1톤 트럭이 1,500이면 그 74일 하는데 15톤 트럭은 더 가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금액적으로 거의 동일합니다. 이게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니면 1톤 트럭이 뭐 두세 대인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2대를 했는데 1톤 트럭 운전 기사분이 그게 좀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트럭은 대형 트럭은 시도 구조방도 가는데 1톤 트럭은 이제 마을 구석구석을 다니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대동소이하다 보니까 그거를 좀 조정해 줍사 하고 지금 얘기는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예. 이게 동일해서 그거를 좀 그러니까 15톤은 이제 대로 위주로 예. 가고 1톤은 마을 안길을 예. 더 이제 부지런히 다녀야 되니까 더 금액이 15톤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읍동도 비슷합니까? 그렇습니까? 네. 다른 읍동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여기도 차가 1톤 트럭이 이렇게 배치되는 건가 보죠? 마을 안길 제설 사업 해가지고 40. 다 그런 겁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트럭 이게 뭐 트럭은 1톤 트럭은 몇 대입니까? 한 대? 한 대가 예. 저희는 2대. 팽성은 2대고. 예. 그래서 이 금액이 다 동일한가 봐요. 읍면동구로 다 동일하더라고요. 아니 잠깐 1톤 트럭이 그럼 2대 값이에요 이게? 예 오해했습니다. 1톤 트럭 한 대 값과 15톤 트럭 한 대 값이 동일하다고 지금. 이게 1톤 트럭 2대다. 2대가 네 이해가 됐습니다. 네. 예. 계속 질의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트럭을 이제 이면도로 다 제설 작업할 수 있게끔 1톤 트럭 한 대씩 이렇게 다 마을마다 이제 하는 거 보네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지금 여기는 다른 신평동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마을 전투대 편항 이렇게 월별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인구가 한 22년 1월에 비해서 한 2,000명 정도 줄었네요. 예. 예, 저희가 합정주공 1, 2단지가 이제 재건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있는 주민들이 이제 이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인구가 감소된 부분이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일시적으로 예, 예. 이주했다가 다시 나중에 이제 들어오겠네요. 근데 이 자료 보니까
관내 전출입 현황이 있고 관내가 있는 것 같아요. 다 이제 다른 동도 다 대동소이한데 이게 좀 증감에 이게 뭐 좀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자료가 보면요. 예, 저 관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구도심이기 때문에 또 집값이 좀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이제 관에서 저기 이주 전입 신고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관에가 좀 전입 신고가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평택시 관 예, 외라니까 관 평택시 외에서, 외 예, 예. 외에서 전입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전입이 218명, 235명. 이게 근데 관내 전출입하고 어떻게 동일한가요? 이 공교롭게도 그런 건가요? 관내 전출입 현황하고 관내 전출입 현황하고 전입 인원하고 전출 인원이 똑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렇죠? 이 확인 한번 확인 한번 잘 예. 해보겠습니다. 확인 예.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그 각 그 읍면동별로 그 복지 사각지대 발굴 그런 프로그램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했을 때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좀 이렇게 발굴해가지고 좀 하는 사례들이 좀 많이 있나요? 이제 복지사각지대를 전에 이제 해갖고 그게 한참 돼도 되는데 사실 기초수급자 빼고 복지사각지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제 당초에는 이제 사각지대 아니었던 분들이 이제 나이 들고 갖고 나이 아들들이 이렇게 보살피지 않아서 사각지대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웬만하면 기초수급자로 다 지금 편입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 늙다 보니까 자식들이 이제 그걸 보살피지 않아서 사각지대로다가 저희도 최근에 또 그런 일이 있었걸라요. 그런 일들이 좀 많고 실제로 이제 방송에서 나온 것처럼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진짜 기초수급자를 발견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다가 이제 평상시에 잘 해다가 이제 자식들하고 관계가 엄하지 않고 돌보지 않아서 사각지대도 발견대가 거의 태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발굴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문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주민 뭐 이렇게 주민옥상에 이제 자식이 있는데 돌보지 않고 그러니까 각자 떨어져서 각자 생활을 하는데 근데 이런 분들이 실제로 도움을 못 받고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제 이런 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런 것도 이제 찾아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는 그래서 이제 맞춤형 복지팀이 그 일을 그 일을 그런 분들이 이제 의외로 좀 있어면서 그 민원을 많이 얘기를 하다가 그 전에는 됐었는데 뭐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로 지원을 받았었는데 자식이 뭐 소득이 증가해가지고 거기서 또 제외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근데 뭐 자식들이 도와주고 그런 건 아니고 또 각자 살고 이러는데 그런 좀 어려운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가끔가다 이제 기초수급자가 일비로다가 나가서 돈을 벌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1인당 58만 원에서 좀 금액이 깎여서 왜 그러냐고 그런 걸 좀 묻습니다. 네, 그 소득이 생기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좀 어려운 분들 그 현장에서 좀 잘 발굴해가지고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많은 노력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 다들 너무 고생 많으신데. 예. 비전 이동량입니다. 네. 추가로 한 말씀 드리면 과거에는 이제 그 주로 통장님들 통해서 각 통해서 이제 어려우신 분들 기초생활 수급자도 안 되시고 차상위 계층도 소득상 안 되시는 분들은 주로 통장님들 주민자치 단체 분들을 통해서 이제 발굴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정부에서 전화나 그 전기가 2개월, 3개월 이상 이렇게 체납이 되면 분기별로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명단을 이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 보니까 분기에 비전 이동 같은 경우 한 100명 이상 이제 이상한지 이제 문제가 있는지 직접 가정 방문을 해라 연락을 해라라고 하는 명단이 한 100명 이상 내려왔습니다. 100명씩이나. 그래서 그 맞춤형 복지팀에서는 이제 그 업무를 지금 이제 추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좀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 꼼꼼히 좀 챙기셔가지고 좀
진짜 어려운 분들 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전체 이제 동장님들이니까 그 통리장 선임을 하면서 이렇게 그런 민원들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쭤보려고 했어요. 예. 그럼 이따 최준구 의원이 여쭤볼 거니까. 예, 그 혹시 그런 사례들이 동장님들 있으세요? 있습니다. 많죠, 그게. 예, 가시다 보면. 이제 상대편에서 나와서 예. 투표를 하게 되면 예. 이제 투표를 하게 되면 이제 한두 표 차이로 나는데 이게 이제 부정이냐 마냐 이렇게 예. 서로 얘기하는데 이제 A, B가 있으면 A 편에서 이제 공정한 사람 한 명 이렇게 나서 두 분이서 합의하고 저희가 가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 어떻게 편을 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잘 화물이 돼서 그렇게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몇 군데 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마을별로 몇 군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양쪽의 민원이기 때문에 예, 예. 동에서는 어차피 중립을 정확히 예, 이렇게 예.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 또 어디 편을 뭐 들었다고 또 그렇게 오해해가지고 막 공격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자체협력과의 그 지금 규정이나 그다음에 매뉴얼을 좀 만들려고 저희가 아까 행감 시간에 좀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그 주민들 사이에서 막 이렇게 편이 갈리고 너무 다툼이 많고 그러다 보면 또 동장님들이나 동에서도 굉장히 거기 또 시달리고 행정력 낭비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아주 의견을 좀 적극 그런 불합리한 점들 고쳐야 될 점들 그런 걸 좀 제시를 하셔가지고 이거 빠른 시일 내에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로 이렇게 다툼이 안 생기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못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별로 그 단체 연합회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단체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이 25개 면동 중에 20개 면동은 단체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미구성이 5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많게는 청북이 21개 단체가 단체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오송 19개, 고동 16개 뭐 이렇게 해서 단체 협의회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단체 협의회를 구성하는 절차나 규정이 명확하게 수립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를 단체 협의회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을 하는 과정에 이런 명문화된 단체 그 규정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없다 보니 이제 기존에 있는 단체와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는 단체 간의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을 중재하는데 읍면동장님들께서도 리더십을 발휘하셔야 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행정자치국 차원에서 아니면 읍면동 그 논의를 좀 하셔서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단체 협의회이지만 이게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뭐 단체 기존에 있는 단체 협의회에 동장님이 안건을 상정해서 보고를 하고 거기서 뭐 회장님들이 동의를 득하고 이것이 회의록이 좀 남고 뭐 이런 행정적인 아주 기초적인 절차로라도 좀 남겨야 한다라는 근거를 좀 남겨야 되는 규정을 좀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단체 협의회는 자발적으로 그냥 하시는 이렇게 거라. 뭐 네. 명문화된 뭐 이런 규정에 있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 참여하는 단체 뭐 우리 뭐 이제 예를 들어서 통리장이나 뭐 이런 소속돼 있는 단체들도 있고 스스로 자생적으로 이게 이제 읍면동에서 거기에서 동장도 뭐 이제 단체 거기서 이제 구성 요원으로 이제 참여하는 거지 거기에 그래서 참여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북 같은 경우는 뭐 20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고 이제 시에서는 뭐 그러한 별도의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건 아직 없거든요. 일단 그리고 또 참여 그랬기 때문에 읍면동의 뭐 조직 자체가 친목 이제 뭐 이거 단체 협의회가 구성이 안 돼 있는 것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 발생적으로 뭐 구성원이 생겨서 동에 무슨 특별한 행사라든가 뭐 같은 거 있을 때 서로 이제 의논해서 뭐 참여하는 그런 구성
일종의 친목 내지는 뭐 단합 이제 그런 동의 단합을 도모하는 그런 단체인 거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연합회에 이제 신규로 단체가 이제 진입을 하려다 보면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제 동장님과 이제 상의를 많이 하게 되고 이게 기존에 있었던 단체들이 동장님의 이 권한에 많이 이제 의존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호불호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규정이 좀 명문화되어 있으면 동장님들 업무 보시는데 좀 편하게 이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이제 하시기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제안을 좀 드렸었고요. 동장님들께서 구성하시는 이렇게 하시는데 필요성이 있다라면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국장님께서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단체 협의회가 이제 뭐 그 어떤 구속력이나 이런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단체 협의회가 있는 저희 지역구에 이제 읍동에 보면 그 단체장님들의 그 단체장 협의회 회장님이 또 선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읍면동 행사에서 의전 서열이 바뀝니다. 이제 단체장님들의 의전 서열이 또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그 뭐 딱 명시돼 있다기보다 뭐 이장 통리장 협의회 회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장 협의회 회장님이 읍동에 따라 다르겠지만 1순위인 곳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행정자치국장님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이 단체장 협의회라는 게 어떤 그 구체적인 우리가 가이드라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건 그분들의 일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다. 읍동에서 미치는 영향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이제는 좀 정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 부분을 계속 방치하기에는 원래 다 자연 발생적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온 것이 구체화되고 하면 제도화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지금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뒤에 몇몇 분들은 고개 끄덕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비전 1동과 통곡동 경계 조정 관련돼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비전 1동 동장님은 이제 저와 이제 말씀을 수차례 나누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알겠습니다만 새로 오신 통곡 동장님께서 이 비전 1동의 경계 관련돼서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지 의견을 주시면 물론 용역이 진행이 돼서 객관적으로 뭐 연구가 되겠지만 현재 상황이 어떻고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곡동장 김보경입니다. 저는 이제 1월 제가 30일자로 이제 통곡동장으로 이제 발령이 나서 실질적으로 뭐 근무를 이렇게 교육 갔다 온 시기 빼고 하면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지금 현안으로 그 아시다시피 통곡동이 지금 인구가 4,000명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작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전 1동에 지금 이제 구도심 쪽 그 일부 그쪽이 사실은 이제 동이 저희 이제 통곡동 쪽이 사실은 이제 행정을 보시기에는 사실 더 가깝고 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 일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설문이나 이런 거를 주민들 통해서 이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는 아마 이제 반대가 조금 많이 나와서 그 부분이 조금 진행이 좀 어렵게 됐었던 것 같고 하지만 이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많이 느끼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자치협력과에서 6월부터 아마 그 용역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통곡동은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찬성을 하시는 그 입장이 굉장히 대다수이십니다. 근데 이제 비전 1동 그 분들은 아마 올해 또 이제 설문조사를 제가 알기로 다시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 이제 설문조사 부분을 이제 저희도 이제 같이 한번 관여를 해봐서 이제 설문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많이 또 이제 그 방향이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잘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좀 하는 것을 좀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잘못하면 이제 통복동 존치를 위해서 비전일동 일부를 받아야겠다라는 논리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일동 주민분들이 보시기에는 왜 우리 비전일동을 떼다가 통복동을 존치하는데 그럼 너네 행정동 없애고 법정동으로만 하고 다 통과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리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복동 차원에서 의견들 잘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비전일동 동장님께서도 단순히 그 동과 동사무소와의 행정센터와의 거리가 멀어서 그 행정력을 제공하기에 멀고 인근에 있는 동과 동의 행정 서비스를 받는 것이 더 주민들에게 좋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주시지만 이건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어느 부분은 뭐 떼서 가까운 동으로 다 붙여주면 이제 뭐 원형으로 해갖고 가장 가까운 데는 이동 이렇게 돼야 되는 이 논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 그리고 생활적인 것, 정서적인 것들이 다 감안이 돼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동장님들이 좀 리더십을 발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재형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통장님 그리고 입대위 회장님과의 이 선임 문제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제가 그 1년 전 지난 행감 때 말씀을 드렸었고 또 최재형 의원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추가로 주셨는데 특히 아파트 지역의 통장님들이 이렇게 선거에 나서시는 통장님들의 수도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규정상 우리 조례상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통장님들과 입대 회장님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재형 의원님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조례를 좀 명문화하는 과정이 진행이 될 것 같고 여기에 동장님들이 현장에서 경험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케이스들이 이렇게 적용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과장님께 본청에 계시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숙고를 하시겠지만 현장에서 통장님들이 어떠한 과정을 계시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신지를 조례가 좀 정비되는데 명문화하는데 좀 의견들을 충분히 내어주시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궁금했던 것을 푸는데 이것이 예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여쭙고 싶은 것이 비전 이동의 매봉 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이 신설되려면 동이나 면에서 일부의 토지를 제공을 하고 그 위에 시비를 들여서 경로당 노인정을 이렇게 건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매봉 경로당의 경우에는 시유지 위에 저희가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동장님께서 모든 경로당의 사항을 다 아시지 못하겠지만 시유지 위에 경로당이 설치되는 케이스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봉 경로당의 경우 시유지 위에 설치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정확하게 시작을 네,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거기 우리 시 공원 관리 부서에서 그 경로당 부지까지 이렇게 포함을 해서 어떤 그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제일 그 바깥에 있는 땅에 그 경로당을 설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협의가 3, 4년 전에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예시로 케이스로 좀 알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시유지가 있다라면 경로당을 지을 수 있다라는
이 원칙이 있다라면 많은 곳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보면 이 원칙이 처음으로 깨진 곳이 매봉원 경로당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과에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 경로당의 시설 일부를 시에서 필요한 시설 일부를 할애하고 함께 쓰는 것으로 조정을 함으로 해서 경로당을 시에서 시유지 위에 설치해 주는 케이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 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에게도 좀 이후에 코멘트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최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오늘 이제 그 본청과 날 읍동 9개 읍동에서 오늘 읍장님들 나오셨는데 지금 굉장히 그 동삭동, 용이동, 그리고 세교동, 신평동, 청사가 지금 조만간 다 이제 신축이 이루어져야 되는 시기에 따라 약간의 조정은 있지만 이루어져야 되는 읍동이 있습니다. 다 동이군요. 예, 동들이 있습니다. 그 지금 국장님 그 정말 시민들의 이 편의를 생각하면 하루빨리 속히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예산의 문제나 인허가의 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좀 너무 형식적으로 서류에 얽매여서 좀 대기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 행정자치국장님께서 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최종구 의원님께서 통북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셨지만 억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말 시민들의 의견이 철저하게 우선시 되어져서 진행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첨언을 드립니다. 네. 자, 위원 여러분, 읍이 팽성읍 하나군요. 지금 처음 알았네. 다 나머지 8개가 다 동이군요. 읍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다가 그건 별도로 나중에 읍장님하고 둘이 하겠습니다. 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청과 달 읍동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과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및 본청관할 읍동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평택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언합니다.